우리가 포스코홀딩스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또 43만 6천 원대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를 돌파한다라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좀 더 가파른 상승,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EBC 방송을 또 잘 마치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그동안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머니투데이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EBC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한 37만 원대부터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매수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개인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 잘 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좀 향후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정확히 지금 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왜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짧게 편집을 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강석 가격이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철강석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 대한 좀 공급이 축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튀르키예 재건이라든지 끊임없이 네옴시티라든지 건설업계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커지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수요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철강석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는 바닥이 확인됐으니까 상승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이게 올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여유 있게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의 모멘텀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세계 5위 철강에 대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수록 포스코홀딩스가 주도하면서 같이 성장을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무섭게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나 아직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할 때는 조금씩 사 모아간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승부를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회복 국면에 있는 산업들은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철강에 대한 사업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리튬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먹거리적으로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고, 지금 철강에 대한 산업도 지금보다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자료를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우선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철광석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이후부터 5월 달에 다시 한번 철광석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철광석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시작을 하면서 재차 가격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철강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진을 붙여서 좋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철강 사업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재고 자산을 좀 더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위안화에 대한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내수경제 사이클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지금 일본에 대한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급하게 막 기축통화가 달러가 상승을 하고 막 이렇게 올리고 금리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엔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흐름을 만들었는지 기억을 해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평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정책으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오르기보다는 좀 기업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지키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가치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이 달러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하기 시작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거기에 대한 달러 격차가 과하게 나타나지 않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니케이 지수는 신고가를 최근에 또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모습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오히려 엔화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좀 회복세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는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위안화를 다시 한번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내수 경제를 좀 경기 부양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을 시키고 증시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기가 언제냐? 일단은 중국이 혼자서 마구잡이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의 눈치를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냐? 6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나타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흐름이 좀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중국은 좀 더 한 발 빠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좀 경기 부양을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나 리포터를만 읽어봐도 중국에 대한 좀 경기 회복 속도가 좀 생각보다 더디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좀 가파르게 다시 한번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정책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필수 소비재인 철강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철강석에 대한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철강에 대한 산업만 보더라도 이렇게 좋은데 추가적으로 지금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할 거고 2차 전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전망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리포트도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많은 좀 시선이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리튬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리튬 모멘텀이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과거부터 리튬 하면은 좀 대장주 역할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되면은 아르헨티나에 염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호는 지금 리튬에 대한 매장량만 보더라도 1350만 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 생산량을 보게 되면은 1년에 5만 톤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이라든지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를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호주에도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31만 5천 톤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생산량은 1년에 한 4만 3천 톤 정도 이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좀 막대한 광산이라든지 염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에 대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주당 뭐 40만 원 가까이 가는 기업이라서 막 급등락이 크거나 막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오르기 시작하고 탄력을 받으면은 무섭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37만 원대부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40만원 근접하게 가격대가 올라오는 모습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또 43만 6천원대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를 돌파한다라는 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좀 더 가파른 상승,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미래 먹거리 산업 쪽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철강 쪽으로도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포스코홀딩스는 투자 포인트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가는 종목들을 오래 끌고 가진 못해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본다라기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밸류, 모멘텀,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그렇게 급등하기 심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가서 진득하게 기다려본다. 그리고 지금은 매물대를 또 돌파를 하면서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쏟아질 매물들이 굳이 없는 상황이고 수급만 보더라도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을 보고 이런 좀 종목 자체가 무겁고 실적주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과거에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가 좀 생각나는 차트예요. 그래서 그때 차트를 좀 작년에 차트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코스모 신소재만 보더라도 약간 실적을 기반하면서 폐배터리 관련 사이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고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에 대한 차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포스코홀딩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급등락도 막 심하지가 않아요.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고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평단가가 얼마든 계속해서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가격대 위로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좀 본격적으로 많은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또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또 이게 또 이때처럼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이것보다 더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때 작년에 올라가기 전 시작점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최근에 이제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좀 주가가 올랐다 싶으니까 매도를 했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패닉셀이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기 때문에 기관들도 여기서 더 많은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이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심약한 매물들이 막 급하게 쏟아지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 들어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서 포스코홀딩스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진득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결과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미 막 올라가지고 변동성 클 때 이렇게 이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37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전문가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TV 방송에서도 그냥 원하는 섹터라든지 탑픽 종목 말씀 달라고 해서 저는 생뚱맞게 포스코홀딩스 저 혼자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항상 조용할 때 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구간에서 이 기업에 대한 밸류나 모멘텀을 체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미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급등락이 크지 않은 종목이니까 뭐 잠깐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잘 기다리면 좋은 상승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돈이 들어와서 이런 종목들 급등락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질 때 이럴 때 들어가서 엇박자 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한번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돈이 들어와서 급등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돈이 알아서 들어오면서 이 흐름을 이어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타점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 굉장히 좋다,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가격을 신고가 달성하면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